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오늘은 지방정책 트렌드 시간입니다. 우수 사례를 알아볼 텐데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정비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 세종시 편입니다. 지금 그 지역 소멸이 이루어지는 곳들 특히 보면 빈집이 상당히 많아요. 15년도에는 49,000호에서 지금 2022년까지 파악을 했는데 66,000호까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세종시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빈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철거 보상금을 300만 원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었어요. 그런데 이 소유자, 빈집 소유자가 추가 부담하는 그 토지분 재산세 증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철거 비용이 300만 원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또 빈집 철거 시에도 어떤 또 제도가 있냐면 건축사, 기술사의 해체 계획 검토가 의무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검토 비용을 또 300만 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이 큰데 거기 뭐 300만 원, 1000만 원 더 들겠죠. 보상금은 300만 원이고. 그러면 누가 이걸 철거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철거가 부진하자 세종시가 이제 세제 등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제 철거 보상금 300만 원 부여해도 빈집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한 거죠. 우선 2023년 10월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택이 멸실 후에 3년간 이제 재산세를 50%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용으로 활용 시에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대폭 줄이고 면제까지 아주 과감하게 그 감면 조례에 완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시는 건축사 협회랑 업무 협약을 해서 그 빈집 해체 계획서 검토 비용을 지원하기로 협의를 합니다. 세금은 줄이고 또 추가 비용도 줄이게 되는 거죠. 또 중앙부처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요구를 이제 세종시가 하는 거죠. 그래서 빈집 철거 세부담 상한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상한 역시도 30%에서 5%로 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거죠. 그 부분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빈집 소유주가 철거 시에 부담하는 세금이 대폭 경과된 거죠.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 상당의 토지의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이 약 18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감소하는 극적인 변화인 거예요. 특히 공공용, 공원 같은 거, 공공활용 시에는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과도 민간합동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빈집 추가 철거 시와 마을 미술관 등 공공활용을 추진하는 등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 시사점을 좀 뽑아봤는데요. 빈집 문제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종시는 경제적 유인을 강화시켰습니다. 단순 보상금 지급만으로 안 되고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세제 감면, 해체 계획서 검토 비용 등 지원을 한 거죠.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고, 그다음에 세 부담의 완화 중요성을 각인시켰는데요. 철거 후에 토지 재산세 부담이 빈집 철거의 가장 장애 요소입니다. 그거를 파악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세 감면 조례 신설을 통해서 세부담을 대폭 경감을 시켰죠. 이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핵심적인 정책으로 도입할 만한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협력적 거버넌스입니다. 지방과 중앙이 협력해서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까지 상위법 개정까지 끌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앙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을 보여준 거고,
또한 이제 건축협회가 또 등장을 하잖아요. 추가 부담을 또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축협회와 민간 전문가들 집단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민간 협력 사례를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생의 확장인데요.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랑방, 공원, 미술관을 공공 활용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켰죠. 그리고 재생,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재가공해서 재생을 한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세제 인센티브에 전략적 활용을 했는데 공공 활용 시에는 세금 전액 면제를 한다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생 사업 참여를 유도한 거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종시가 또 예산을 또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빈집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나 공간이나 다 새로 돈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추진 과정의 단계적 접근을 보면 맨 처음에 보상금 지급을 하고 세제 감면을 하고 행정 비용을 지원하고 상위법령 개정까지 단계별 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제도 개선을 추진을 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법 개정, 협약 체결, 그래서 제도 변화가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추가 개선 대책들을 또 발굴하는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하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문제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점 그 시사점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 가버넌스, 공공재생 이런 부분들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우수 사례 볼게요. 경기도 의왕시로 가보겠습니다. 교통민원 ARS 문자 시스템 구축인데요. 교통민원 상당히 많으시죠? 이 민원들 때문에 아주 공무원들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만두기도 하고, 특히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민원이 되게 많아요. 처리 과정이 단순하지만 접수 건수가 상당히 많고 민원인들의 폭언들이 심해서 공무원들이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과태료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 감정이 크게 상해갖고 흥분의 상태에서 이제 막 담당 공무원하고 싸우고 갑질하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직접 응대 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개별 유선 전화 이제 민원 응대를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누군가 받아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막 어떤 그 Q&A를 모르는 걸 뭐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감정 쓰레기통처럼 막 자기 감정대로 폭언을 일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왕시는 2024년도 7월부터 자동응답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요 ARS로 이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중요한 거는 24시간 문자 수신 서비스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 번호를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이런 ARS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3,400만 원 정도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ARS나 문자로 주정차 위반 및 과태료 조회할 수 있고 차량 압류 조회하고 또 뭐 해제 요청도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도 가능합니다. 근데 근무 시간 제약이 없으니까 교통신고가 24시간 가능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하는 게 또 뒤따라져야지 불만이 좀 없어지겠죠.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유선전화 민원 처리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ARS 시스템이 도입됐고 또 유선전화를 또 많이 활용하지 않으면 민원 처리 건수는 좀 줄어들게 돼 있는데 ARS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2,584건이나 민원이 신속 처리됐대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일평균 그 민원 처리 건수가 40건에서 11건으로 72%가 감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 스트레스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거죠. 또 24시간 민원 신고로 시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뭐 서울 중구, 충남, 뭐 천안시 이런 데도 이제 벤치마킹 문의들이 오고 또 이런 그 시스템이 고도화를 해야 돼요. 민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 중심으로, 공무원 중심으로, 행정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민원인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직원들의 감정 노동 스트레스가 경감이 되고, 그리고 또 민원인들 간의 어떤 좀 갈등이 최소화되면서 이 행정의 어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일의 업무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24시간 민원 접수 처리가 가능해져서 시민 편의성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언제든지 막 밤에도 이제 그냥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원 내용의 명확한 전달 및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서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성과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민원 처리 그 건수가 이제 분산이 되면서 담당자의 업무 집중도가 향상이 됐다. 그래서 행정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3,400만 원 정도 들었고, 민원 처리 체계가 개선된 거에 비하면 효과적으로 정책이 추진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뭐 이런 그 문의들도 많이 오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민원인 입장, 공무원 입장 다 양방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좀 더 서로가 편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시스템 고도화되고 또 민원인들한테 피드백도 받아서 수정할 거는 개선할 거는 개선을 하고 또 요즘에 뭐 AI와 챗봇 시스템 많이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